마지막으로 내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지 알아보는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린츠홀딩스 이영환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이 이제 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SNS는 이제 거의 다 이 게임 퍼블리싱 업에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 게임 업체 두 곳을 협력업체로 선정을 했어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의 이 퍼블리싱 초기 사업자로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초기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위메이드와 게임빌이 되겠습니다. 당장의 구체적인 일정과 수익 배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빠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 회원수 11억 명이라는 이 큰 시장에서 이 시범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이 페이스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직 회사 측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페이스북이 지난 31일 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 진출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으로는 위메이드의 윈드러너 그리고 이 게임빌의 트레인시티를 시범 게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가입자는 11억 명으로 NHN 라인의 2억 명 그리고 중국 텐센트 위챗의 4억 명 대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11억 명의 가입자 중에서 모바일 사용자가 8억 2천만 명에 달하고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가 무려 2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가입자 1억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게임하기를 통해서 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재평가된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가입자 11억 명이라는 큰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메이드와 게임빌의 큰 호재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이 두 기업 중 유상증자 논란이 있었던 게임빌보다 안정되게 모바일 게임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그 페이스북에서 협력업체로 선정을 한 이후에 위메이드와 게임빌이 네.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함께 올랐다가 지금 놀림목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너무 일찍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게임 업체는 제조업과 좀 다르게 그렇죠. 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출시하는 게임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고요. 이 게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여부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 페이스북 효과는 회원수 11억 명이라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는 호재보다는 좋은 환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페이스북은 모바일 게임 파트너 사이의 게임에 대해서 직접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광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기업을 알린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모바일 광고로 인한 선점 효과는 큰 수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위메이드는 1억 명 회원수의 카카오톡, 그리고 2억 명 회원수의 라인, 이 4억 명 회원수의 위챗, 그리고 11억 명 회원수의 페이스북까지 이 4개의 거대한 플랫폼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장 공격적이고 그리고 안정되게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게임을 이용하는 플랫폼은 갖췄다고 하지만 이제 게임의 콘텐츠, 어떤 게임을 만들어내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위메이드 라인업이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네, 라인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메이드의 라인업은 이미 수차례 좀 증명을 한 바 있습니다. 흥행으로서 증명을 한 거고요. 작년에 캔디팡을 히트친 이후에 최근에 윈드러너까지 이 캐주얼 게임부터 미드 하드코어까지 게임까지 이 모바일 게임의 생산 능력은 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윈드러너는 한국에서 성공한 이후에 일본 시장에서도 상위권 순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치후 360 마켓을 통해서 윈드러너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다운로드 500만 명을 넘었고요. 매출액은 많지 않지만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6일부터는 아틀란타 스토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 히어로스 리그 그리고 달을 삼킨 늑대 등 매주 1개 이상의 신작 게임 출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반기 텐센트 위챗에 들어가는 액션 RPG 이 달을 삼킨 늑대가 가장 큰 기대작인데요. 네. 이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1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던 이 던전 앤 파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던전 앤 파이트 역시 액션 RPG가 RPG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이 인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흥행이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네, 매매 포인트 그럼 바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어떻게 실적과 함께 매매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위메이드의 매매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654억 그리고 영업이익 89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는 행진이며 영업이익도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전이자 1분기 대비해서도 약 2배 정도 성장한 영업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주얼 게임과 미드, 하드코어 게임을 편중하지 않고 가장 잘 믹스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향후 실적 증가치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고 계시는 이 위치가 바로 그 페이스북 효과로 인해서 한 12% 정도 급등한 부분이고요. 같이 거래량도 폭발해줬다는 점이 좀 양호하게 분석이 됩니다. 2분기 실적은 게임 업종 중 단연 탑픽이기 때문에 이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3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현재가를 매수가로 잡고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도 확인해 볼 텐데 역시 게임 기업입니다. 액토소프트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중국 매출이 기대된다고요? 네, 앞서 중국 관련 기업들을 앞서 전문가께서 네,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게임도 역시나 중국 시장을 가장 히든 시장으로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약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커버를 해드린 종목인데요. 지난 5월 달 유상증자가 있었죠. 이때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장성을 본다면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한국 시장보다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위메이드를 소개해드릴 때 페이스북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 중국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 액토즈 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게임이 국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게임 업체들은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도래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가운데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해외 시장으로 선별되는데 이 액토즈 소프트는 대주주 샨다가 중국 기업이라서 상대적으로 중국 진출이 쉽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사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중국 기업이 대주주라는 것은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예. 너도 나도 중국 진출이 아니면 성장 스토리를 만들기 쉽지 않다 보니 이 중국인 대주주라는 게 이 플러스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최근 국내에서 성공한 TCG 장르인 이 밀려나서가 이 중국 진출 후에 2위에서 3위까지의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1매출 3억씩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1분기 밀려나서로 국내에서 176억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3분기에는 중국 매출이 더해지면서 중국 성장 스토리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샨다를 통해서 라인업도 궁금한데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하반기 때 추가로 나올 게임이 많습니다. 네. 우선 하반기 때 밀려나서가 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에 추가적으로 진출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밀려나서 2가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이 드래곤 네스트 라비린스라는 게임입니다. 드래곤 네스트 라비린스는 액토즈의 자회사 이 아이덴티티 게임즈가 만든 온라인 게임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이 온라인 게임 드래곤 네스트가 이미 중국에서 2억 명 정도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모바일로 출시된다면 최소 절반 정도의 유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되고요.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친숙한 캐릭터와 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게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드래곤 네스트의 모바일 버전에 대한 기대치는 한층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하반기 출시될 협력업체 이 스퀘어 에닉스의 게임 5종이 대기 중이고요. 이 중 4개가 TCG, RPG 게임이기 때문에 이 스퀘어 에닉스의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의 자체 개발 게임인 헬로드도 하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이미 미국 게임쇼 E3를 통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미국 계약도 추진 중인 만큼 국내 출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액토즈 소프트 매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살펴보면 7월 중순까지 수직 거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네. 그 후반부터 좀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을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매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50억대 수준으로 1분기 76억을 기록했는데 1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실적이 감소하는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중국 밀려나서 진출을 했었죠. 밀려나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일시적인 증가 요인 때문인데요. 네. 예상보다 중국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증설과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시적인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밀려나서로 인한 3분기 중국 실적은 굉장히 기대할 만합니다. 신작 게임 출시가 9월부터
몰려 있고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9월은 지나야 반영될 것으로 볼 때 네. 이 8월은 모멘텀 공백기로 보시고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7,000원,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3,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토소프트 살펴봤습니다. 목표가가 75,000원이었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우리 게임주들 둘 살펴봤습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소프트 내일장 관심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린츠홀딩스 이영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